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설명을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인 관형사하고 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꾸며준다는 거, 그리고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부사의 특징이에요. 부사가요, 무조건 동사나 형용사인 용언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사 혹은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써놓은 설명 보면은요,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인다라고 해서 꾸며준다라고 했는데 부사는요, 특이하게 용언만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주로 용언 앞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라는 건데요. 자, 여기 관형사에 보면 이렇게 그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자, 대명사에도 사실은 그라는 대명사가 있어요.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3인칭, 인칭 대명사에는 he를 영어에서 he를 뜻하는 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가 쓰였는데 어쩔 때는 이게 관형사인지 혹은 어떤 건 또 대명사인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예를 보면요. 자, 아버지께서 그 책을 사오셨다가 있고요. 나는 잠시 그의 책을 빌렸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그인데요. 하나는 관형사고요. 하나는 대명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제시된 예는 이제 좀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나눠야 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될 게 있다면은, 자,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딱 살펴본다면은 바로 여기 대명사 뒤에는 뭐뭐의라는 조사가 붙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시험이나 어디에서도요. 자, 밑줄 친 부분이 관형사인지 혹은 뭐 대명사인지 뭐 나눠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될 때에는 이 조사가 붙을 수 있냐 없냐 이걸 직접 조사를 붙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자, 또 관형사고요. 수사의 또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빨리 연필 한 자루를 준비해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이라는 게 자, 영어로 원,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한 자루니까 수상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나는 문구점에서 연필 하나를 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하나를인데요. 여기에는 르이라는 조사가 붙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체언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이건 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가보면은 자, 여기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홀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필 한 자루를 준비해라 해서요. 만일 이 한이 수사라면은 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사가 붙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빨리 연필 한만 뭐 한도, 한가, 한를 자루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한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오는 자료를 꾸며주는 관형사다라고 이렇게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요거는 조금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요 문장에서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이 한이 아무래도 영어에서 뭐 원, 1을 뜻하는 거니까 이건 수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항상 붙여보면은 쉽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 관계어인 조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조사 보면은요. 왜 조사를 관계어이라고 하냐? 의미를 보면 알겠 거예요. 자, 주로 체언에 붙어서요.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대요. 자, 한 가지 특징은 자, 문법적 관계를 보여주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거다라고 해서요.
그 예로는 이가 을을 에게의 이다 마저 도 은는 조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우선 선생님이 예시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철수가 밥을 먹는다 라는 거에서 조사는요, 가나 을이 있습니다. 철수가 할 때 가, 그리고 밥을 할 때 을, 이런 것들은 조사예요. 자, 그런데 이 가가 붙으니까요, 철수가 라는 뭔가 이제 주어가 된 거고요. 을이 붙으니까 밥을이라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걸 보고 이제 문법적인 관계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다른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철수도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위의 문장과 바뀐 거는요. 위에서는 가가 쓰였는데 밑에서는 도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문장을 읽어보고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와 철수도 밥을 먹는다는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자, 밑에 있는 철수도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은요. 자, 다른 사람도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철수도 역시나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이러한 것처럼 이 도라는 또 조사는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는요. 적조사라는 말을 쓰고요. 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를 이 보조사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사에 두 가지가 원래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한 가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접속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는 거. 왜 그러냐면 혹시나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도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조사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자, 이게 5개 중에 한 가지 다른 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문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격조사를 제시해 놓고 다른 한 가지는 뭐뭐도, 뭐뭐만 이런 것처럼 보조사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조사가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 가지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원 조사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가 않아요. 왜? 뭐 가, 을, 도, 뭐 마저, 조차, 에게 이런 것들이 모양이 바뀌지는 않죠.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서술 격조사 뭐뭐이다는요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술 격조사 뭐뭐이다가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자, 방금 선생님이 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서술 격조사라는 이야기는요. 이 이다라는 게요. 서술어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서술 격조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학생이다에 이다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그는은 처음에 오니까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원래 학생은 명사인데요. 이다가 붙으니까요. 서술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술격조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서술격조사냐 서술격조사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이다예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면 형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형태 바꿔보면요.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이렇게 형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 형태가 바뀐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격조사는 아주 특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이 됩니다. 요거는 좀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자, 여태까지 우리가 활용 가능한 거, 활용이 된다라는 형태가 변하는 거는 동사와 형용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서술격조사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요, 요 밑에는 예시가 있는 것처럼 꽃이 피었다, 동생이 왔다, 책이 두껍다 에서는 요 이의 형태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중학생이다.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공책이구나 라는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은 이다의 형태의 모습이 자꾸 변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활용이라는 거 자,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문장에 쓰이는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뭐뭐가, 뭐뭐는 붙으니까 주어가 되는 거고 자, 학생이다 라는 건 서술어처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자,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에 결합하여 쓰인다 라는 거는 자, 당연히 알듯이 뭐뭐가, 을, 이다, 도, 따를 쓸 수 없잖아요. 항상 다른 거에 붙어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어에 결합해서 쓰인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요. 조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장에서 채원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이 격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격. 자, 이 조사 중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이 단어가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격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뭐이, 뭐뭐가라는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주격조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돼서요. 목적격 조사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똑같은 이 간데요. 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이 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자, 뭐뭐의는요. 보통 관형어가 되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그리고 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서술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자, 뭐뭐에게, 뭐뭐으로, 뭐뭐부터 이런 것들은 부사어를 만들어줘서요. 부사격 조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이 보조사예요, 보조사. 자,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걸 이제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뭐뭐도, 그러니까 철수도라고 하면은 철수나 역시, 그리고 철수만 밥을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다 밥을 안 먹는데 철수만 밥을 먹고 있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뭐까지예요, 뭐뭐까지인데 걸어서 저 하늘까지라는 노래도 있었죠. 그러면은 저 하늘까지라고 한다면은 자, 거기가 이제 도착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조사라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하나 예시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가다라는 말에서 철수와 영희가에서요. 이 와라는 게 철수와 영희를 이어주기 때문에 접속조사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철수는 영희랑 영화를 본다. 이렇게 한다면 철수는에서 는도 조사죠. 영이랑 할 때도요. 이 랑이라는 게 철수하고 영이랑 같이 이제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랑이라는 것도 이 접속조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요. 이 접속조사라는 거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두 대상을 이어준다. 두 대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만 더 설명할게요. 조사에서. 조사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조사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철수가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뭐가 지금 생략된 거 같아요? 뭐 집에 간다.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할머니 진지 드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할머니가 진지를 드신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나 혹은 깨서 혹은 를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생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사는 보통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좀 어떤 문장을 분석할 때에요. 이런 것도 좀 유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독립언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감탄사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왜 이거를 우리가 독립언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자, 독립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감탄사가 독립언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설명을 보면요. 말하는 이의 어떤 놀람, 혹은 느낌, 불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를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시문 보면은요. 자, 어머나, 여보, 예, 그래, 야, 글쎄, 이런 것들은 사실 독립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따로 쓸 수 있는 말들이기도 해요. 이런 게 이제 감탄사, 우리가 뭔가 감탄하면서 내뱉듯이 하는 건데요. 자, 독립언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도 않고요. 조사와 결합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한 가지. 형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무슨 어겠어요? 가변어가 아니라 불변어겠죠? 그리고 조사랑 결합도 안 한대요. 자, 조사랑 결합도 안 한다는 거는 어머나는 얘도 글쎄랑 이런 식으로 조사랑 안 붙는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자,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고 다른 말과의 관련이 적습니다. 자, 다른 말과의 관련이 적다라는 거는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감탄사를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자,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걸 보고 어머나 비가 오네 라고 한다면요. 어머나라는 말을 삭제하면요. 그냥 비가 오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상황 속에서요. 어떤 그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혹은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감탄사는요. 생략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선 요 구품사 9가지 품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해가 혹시 좀 잘 될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2분 동안 단어에 대해서 새로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아까 여기 이거 말로만 설명한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관형사의 종류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말뜻만 좀 이해해 보세요. 자, 성상이라는 거는요, 상태가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씩 따온 거예요, 여러분. 성질, 상태. 따오니까 성상관형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시관형사는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 할 때도요. 그 사람 할 때도요. 그 앞에 오는 이나 그는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시관형사라고 하고요. 이 수관형사를 여러분들이 수관형사를 뭐하고 좀 잘 구분을 해야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수사 있죠, 수사. 수사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수사와 구별할 줄 알아야 이 수관형사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수관형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자, 수사는 이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관형사와 수사 나누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여기 밑에서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단어의 어떤 만들어지는 거 1학년 때 당연히 배웠을 텐데 그 부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날인데요. 혹시 주변에 수능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잘 봤다고, 열심히 봤다고 이제 격려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